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훈입니다. 코피는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았을 정도로 이비인후과 영역의 질환 중에서 가장 흔히 보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 없이 저절로 멈추는 경우가 많지만 심한 경우에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코피가 지속되어서 사망할 수도 있는 가볍지만은 않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피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피는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소아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에는 후방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경 동맥계와 상부에서 들어오는 내경 동맥계 등 혈관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 있어서 그쪽에서 출혈이 일어나기가 쉬운데요. 양쪽 콧구멍 사이 비중격 앞쪽 아래에 동맥혈의 모세혈관이 모여있는 부위를 키세바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코피의 거의 대부분은 90% 이상 이 부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손가락으로 후비는 등의 가벼운 외상이나 감염에 의해서도 쉽게 코피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 외에도 고혈압, 혈우병 같은 혈액응고 장애, 비행기 같은 급격한 기압 변동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드물지만 코 안에 물혹이 있는 비용, 상악동암 등에 의해서도 코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성인에서는 코의 뒤쪽에서 나오는 심한 후방 출혈도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코피가 날 때 간단한 응급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보호자도 너무 서둘거나 무서워해서 환자를 긴장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긴장하게 되면 혈압이 상승해서 코피가 더 많이 나오고 지혈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제를 주기도 하고 피를 삼키지 않도록 하고 삼킨 피는 가능하면 토해내도록 합니다. 머리 부위를 높이고 얼음이나 찬물 수건으로 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코피가 나는 쪽 콧구멍에 새끼손가락 크기로 솜을 말아 넣고 두 손가락으로 코를 4 내지 5분 정도 꽉 누르고 있으면 멈추는 수가 많습니다. 자가치료로 지혈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환자의 출혈 부위를 확인한 다음에 몇 가지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출혈 부위가 명확하다면 10% 질산은으로 지지거나 전기소작으로 지혈하게 됩니다. 그래도 지혈이 되지 않는다면 코 안을 깨끗하게 한 뒤에 출혈 부위를 정확히 찾고 바세린 꺼즈를 넣어서 그 위를 압박 패킹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메로셀이라는 탐폰과 같은 스폰지를 이용해서 패킹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전방 압박 패킹으로 지혈이 되지만 아주 심한 출혈, 특히 후방 쪽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을 이용해 후방 압박 패킹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패킹은 보통 2-3일 정도 유지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같이 투여합니다. 출혈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수혈이나 기타 지혈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혈관을 묶는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혈관 조영술을 이용해서 혈관 색전술을 시행해 원인 혈관을 막는 최신 기법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경우에는 수차례 지혈해도 계속되는 코피가 있어서 제가 이제 상급병원에 의뢰한 결과 백혈병 같은 혈액질환이 발견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코피를 너무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흔히 있는 코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